안녕하십니까. 감사 스마일입니다. 오늘 2022년 1월 4일 아침 방송 즐겁게 한번 해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좋은 명언은 성공과 용서에 관련해 가지고 좋은 명언 한번 선정해 봤습니다. 인생에 있는 큰 비밀은 큰 비밀 따위는 없다는 것이다. 당신의 목표가 무엇이든 열심히 할 의지가 있다면 달성할 수 있다. 오프라 윈프리 님께서 말씀하셨고요. 용서, 어리석은 자는 용서하지도 잊지도 않는다. 순진한 자는 용서하고 잊는다. 현명한 자는 용서하나 잊지는 않는다. 토머스 사즈라는 분께서 이야기하셨네요. 제 방송을 들으시는 분들은 부디 현명하신 분들이 많기를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고요. 오늘 방송할 주제는 많은 분들이 사전청약 관련해가지고 어디 무슨 타입을 해야 될까 많이 고민을 하시는 것 같아요. 그런데 뭐 제가 어떤 타입을 갖다가 하라고 이야기는 못 드리겠지만 그래도 제가 오늘 제 나름대로 한번 평면도라든지 그리고 타입을 한번 보면서 제 생각을 한번 좀 이야기 드려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공공분양 관련해 가지고 일단은 보시게 되면 사전청약 3기 신도시 사전청약 홈페이지 들어가시면 교통망도 토지 이용계획도 단지 배치도 평면도 나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 참고하시면 되고요. 저는 조금만 이따가 나오겠습니다. 일단 고양 창릉 S5블럭부터 말씀을 드리면요. 교통망도하고 토지 이용계획들은 생략하고요. 다들 알고 계시니까 토지 이용계획도 뭐 다들 S5블럭이 어딘지 S6블럭이 어딘지 A4블럭이 어딘지 장항지구가 S1이 어딘지 다 알고 있을 거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넘어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지금 단지 배치도를 보니까 조금 생각이 이 단지 배치도를 보면서 그래도 한번 말씀을 좀 드리는 게 좋을 것 같아서 뭐 저 세부적으로 이렇게 동호수별로 해가지고 이렇게 좀 나왔으면 더 좋았을 텐데 그게 안 나와 있고요. 보니까 501동부터 13개 동, 13동으로 지금 되어 있고요. 주출입구는 보니까 두 개의 출입구로 해가지고 아마 이쪽이 주출입구 같고요. 이게 이제 보조 출입구가 될 것 같아요. 제 개인적인 생각이니까 일단 참고하시면 되고요. 보면 지금 색깔별로 지금 보시게 되면 759세대 중에서 지금 하늘색 같은 경우가 51제곱미터, 그 다음에 주황색이 59제곱, 그 다음에 분홍색이 74제곱, 그 다음에 진한 파란색이 84제곱으로 해가지고 나와 있는데 S5블럭이 총 759세대가 분양이 예정되어 있는데 사전청약은 718세대를 합니다. 이 부분에 있어서 전부 다 지금 사전청약을 하지는 않는다는 사실을 좀 기억해 주시면 좋을 듯 하고요. 보시면 지금 51타입부터 지금 설명을 드리면 51타입 무난하게 남동과 거의 지금 거의 남양 쪽으로 남서나 남동 쪽으로 해서 무난하게 지금 배치를 했고요. 51타입 같은 경우에는 그리고 전용 5구 타입 같은 경우에는 지금 동별로 501동, 503동, 505동 뭐 다양하게 지금 배치를 했는데 제가 인상적인 거는 510동과 508동 같은 경우에는 거의 막히는 게 없이 될 것 같아서 상당히 이거 괜찮을 것 같고요. 추가적으로 지금 74 타입 같은 경우에 보면 분홍색 같은 경우 보면 74 타입이 제가 뒤에서도 말씀드리겠지만 감사스마일이 봤을 때는 나빠 보이지 않더라고요. 일단 평면도 그렇고요. 그래서 74 타입 100세대 제 개인적인 생각은 뭐 84도 좋지만 84가 굉장히 또 치열할 거라고 저는 예상을 하기 때문에 74로 해가지고 사전청약을 하시는 것도 상당히 하나의 방법이 되지 않을까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또 74 타입 508동과 510동 같은 경우에는 막히는 게 없어서 저 개인적으로 상당히 좋고요. 물론 503동과 505동에 있는 84 타입도 좋긴 한데 이쪽에가 지금 A4 신혼희망타운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하나 있고 그래도 503동의 이 라인 같은 경우에는 조망이 그래도 막히는 게 그래도 덜 할 것 같아서 나쁘지 않을 것 같다는 말씀을 제 개인적인 생각을 말씀을 드리고요. 평면도를 좀 보고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51 타입 같은 경우에는 거의 알파 공간이 거의 없습니다. 그러니까 방이 거의 여기는 두 개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렇게 해서 정말 여기는 2인 가족 아니면 정말 3인 가족까지는 거주할 수 있는데 4인 가족은 거주하기 정말 힘들다라는 말씀을 좀 조심스럽게 드립니다. 그래서 51 타입을 신청하시는 분들은 이 부분에 있어서 좀 참고하시면 좋을 듯 하고요. 이게 A 타입이고요. B 타입인데 거의 그래도 판상형 구조로 뺐습니다. 그래서 3베이로 해서 뺐기 때문에 이 부분 참고하시면 되고요.
제가 개인적으로 5구 타입이 상당히 좋다라는 말씀을 좀 드립니다. 5구 타입은 전용으로 25평인데 전용으로 해가지고 한 18평에서 19평 정도 되는데 25평형 방 3개 화장실 2개고 특히 지금 보시면 드레스룸이라든지 파우더룸 그 다음에 욕실이라든지 발코니가 상당히 크게 빠져 있어서 최근에 트렌드랑 상당히 많이 맞고 있고요. 중앙에 또 아일랜드 식탁이 또 있으면서 기역자 주방이면서 이런 부분 그리고 여기는 아마 냉장고라든지 그 다음에 김치 냉장고를 놓을 수 있게 이런 또 수납을 갖다 할 수 있는 수납장이 지금 들어가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옆쪽으로 보게 되면 현관 팬트리라는 현관 신발장이 있어서 최근에 현관 팬트리를 또 많이 또 놓는 추세다 보니까 이런 부분도 좋고 뭐 방이 일단 3개라는 부분이 상당히 저는 개인적으로 마음에 듭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 참고하셔가지고 5구 A 타입 그리고 5구 B 타입도 동일하게 4베이로 좌우로만 지금 이렇게 다르게 했는데 이런 부분도 상당히 저는 개인적으로 마음에 듭니다. 그래서 5구 A 타입과 5구 B 타입 판상형 구조라는 거를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요. 약간 좀 상이한데 거의 비슷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약간 좀 상이하다라고 보면 좌측과 우측이 있는데 이 중간에 이런 부분 그러니까 약간 좀 상이한데 거의 같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제 개인적으로 이제 S5블럭의 74 타입은 일단은 조망도 상당히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일단 제가 봤을 때 구성도 4베이면서 방 3개 화장실 2개까지도 상당히 좋은데 이 알파룸이 또 들어가 있어서 주방에 중앙에 또 아일랜드 식탁도 들어가면서 우측에 또 주방 발코니가 또 별도로 되어 있다 보니까 필요해 하다고 하면 이쪽을 개인 방으로 갖다가 또 꾸밀 수도 있을 것 같아서 뭐 서재나 이런 것들도 꾸밀 수 있을 것 같아서 상당히 좋고요. 그리고 또 현관 팬트리가 상당히 커요. 이런 부분도 상당히 저는 마음에 듭니다. 그래서 84에 좀 경쟁이 또 치열할 거라고 생각하시는 분들 일부 계실 것 같아서 만약에 제 개인적인 생각은 84보다 또 74도 상당히 좋다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립니다. 그리고 84A 타입 같은 경우에 보면 84A 타입은 4베이로 지금 되어 있고 뭐 알파룸이 상당히 크게 빠져 있는 이 부분에 있어서 상당히 마음에 들고요. 그리고 발코니도 상당히 크고 드레스룸도 상당히 커서 가장 마음에 드는 거는 물론 84A 타입이 가장 마음에 드는데 감사선마의 생각은 그래도 84A 타입보다 74 타입이 더 많은 세대가 공급이 되기 때문에 이런 부분 혹시라도 84A의 경쟁이 또 치열하게 몰릴 것 같으신 분들은 74 타입으로 해서 가는 것도 좋을 것 같고요. 또 여기도 84B 타입도 4베이 구조로 해가지고 약간 타워형 구조식으로 했는데 4베이로 상당히 잘 뺐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도 여기는 드레스룸과 파우더룸을 갖다 이렇게 또 배치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도 참고하시면 좋을 듯 합니다. 시간 관계상 좀 빨리빨리 넘어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S5블럭 같은 경우에는 이런 부분이 되어 있고요. 또 많은 분들이 이제 S6블럭에 대해서 또 많은 분들이 또 상당히 긍정적으로 보고 있는데 뭐 저도 S6블럭이 나쁘진 않는데 일단은 그래도 저는 세대수 때문에 총 여기가 430세대 중에 이번에 사전청약이 407세대입니다.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아파트도 기본적으로 500세대가 넘어가는 거를 저는 또 선호를 하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개인적으로 S5블럭을 더 추천드렸던 건데 이건 각자 개인의 취향에 맞추시면 될 것 같고요. 여기는 총 동 호수가 12개 동이고요. 출입구는 하나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 참고하시면 되고요. 그리고 여기는 좀 동간 거리가 상당히 좀 따닥따닥 좀 붙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도 보셔야 될 것 같고요. 5구 A 타입부터 말씀을 드리면 5구 A 타입 같은 경우에는 4베이로 무난하게 잘 뺐습니다. 그래서 S5블럭과 거의 비슷하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차이점은 B 타입이 이제 S6블럭은 타워형 구조로 지금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 타워형 구조를 또 선호하시는 분들은 S6블럭으로 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5구 C 타입 같은 경우에도 3베이에서 이제 타워형 구조로 약간 좀 변형된 구조를 뺐는데 통상적으로 이제 거의 이렇게 지금 많이들 5구 B타입을 많이 보셨어서 알겠지만 C타입 같은 경우는 좀 생소하실 수도 있겠지만 최근에 또 이렇게 또 많이 빼더라고요. 그러면 C타입을 좀 말씀을 좀 드리면 주방 거실이 이렇게 되어 있고 주방 발코니가 거실로 해가지고 들어가 있는 발코니가 따로 되어 있으면서 안방은 이렇게 지금 되어 있으면서 안방 발코니라든지 그 다음에 파우더룸, 드레스룸이 지금 되어 있으면서 욕실과 또 중앙에 또 팬트리가 좀 또 제공이 됩니다. 또 신발 현관 팬트리하고 별도로 주방 쪽으로 해가지고 수납 공간이 되어 있어서 이런 부분도 상당히 좋고요. 침실 2와 3은 붙어 있습니다. 이런 부분은 참고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여기는 D타입도 있습니다. 그래서 5구 D타입 같은 경우에는 4베이로 해가지고 거의 A타입과 거의 비슷하게 지금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S6 블럭은 지금 S5 블럭과 좀 다른 게 타워형 구조가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74 타입을 보시게 되면 74가 저는 좀 아쉬운 게 중앙에 껴 있어요. 중앙에. 그래서 좀 바깥쪽으로 했었으면 조망이 좀 더 나올 텐데, 그래서 제 개인적으로 74A 타입과 이제 74B 타입이 있는데 제 개인적인 생각은 74B 타입이 더 낫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74A 타입 같은 경우에는 지금 바로 보이기 때문에 605동 같은 경우는 그나마 지금 막히는 게 없지만 611동 같은 경우에 막히고 하다 보니까 이런 부분이 좀 아쉽고 4베이로 뺐고요. 74 타입인데 상당히 잘 뺐습니다. 그래서 S5 블록과 비슷하게 알파룸과 드레스룸, 파우더룸으로 지금 배치를 했고요. 욕실과 이렇게 지금 화장실과 그 다음에 샤워실을 갖다 분리를 했으면서 이렇게 주방에도 발코니를 놓고 또 아일랜드 식탁을 중앙에 놨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상당히 잘 뺐다라는 말씀 다시 한번 드리고요. 74B 타입 같은 경우에는 저는 이제 타워형 구조로 좀 되어 있는데 현관에 들어오시면 바로 왼쪽 편에 큰 현관 발코니가 지금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공용 욕실, 그리고 침실 2, 3이 붙어 있으면서 주방과 거실이 지금 되어 있으면서 주방 발코니가 이렇게 지금 되어 있고요. 향 같은 경우에 보니까 거의 남향과 남동향으로 지금 되어 있기 때문에 제가 생각했을 때는 74B 타입이 74A 타입도 좋지만 74B 타입도 나쁘지 않다라는 말씀을 조심스럽게 드립니다. 지금 보시게 되면 여기 실외기실 옆에 보면 하향식 피난구가 있는데 이게 뭐냐면요. 최근에 이제 화재가 일어나게 되면 이제 여기가 이제 거의 뻥 뚫려져 있어요. 그래서 이 밑으로 해가지고 사다리로 해가지고 피난을 할 수 있게 통상적으로 주상복합에 많이 되어 있는데 이제 요즘에 이제 트렌드가 이제 화재라든지 이런 것들 이제 안전을 대비해서 이런 것들을 하향식으로 해가지고 지금 만들어 놓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도 상당히 좋다라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리고요. 여기는 또 추가적으로 74C 타입도 있습니다. 74C 타입 같은 경우에는 거의 남동향인데 거의 동향으로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608동보다는 602동이 좀 더 좋아 보입니다. 그러나 이거는 복불복이기 때문에 뭐 어떤 게 당첨될지 모르니까 이런 거는 참고만 하시고요. 제 개인적으로 74 타입도 상당히 좋다. 그리고 여기 74C 타입 같은 경우에는 알파룸을 갖다 별도로 하나 만들었어요. 그래서 현관에 지금 들어오게 될 경우에 왼쪽 편에 이제 알파룸이 하나 있고, 그러니까 엄밀히 따지게 되면 여기 74C 타입 같은 경우에는 방이 4개입니다. 방이 4개다라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리고요. 그래서 상당히 쓰임새를 잘 뺐다라는 말씀 드려서 제가 개인적으로 A, B, 74C 타입 중에 제가 선택을 갖다가 만약에 하라고 한다고 하면 저는 74B나 74C를 갖다 선택을 할 것 같습니다. 참고하셔서 일단은 동배치라든지 이런 것들을 보시고 일단은 좀 그려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아, 나는 이렇게 당첨되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더 좋을 것 같다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립니다. 그리고 이제 S6까지 했는데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장항지구, 고양 장항지구 S1 블록 같은 경우를 보시면 장항지구를 또 많이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서 간단하게 좀 설명을 드리면 일산 호수공원 아래편에 있다라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리고요. 킨텍스하고 앞으로 킨텍스역하고 또 상당히 밀접하게 연관성이 있을 것 같다. 그래서 앞으로 미래 가치가 상당히 높을 것 같다라고 저는 그렇게 예상을 하고요. 토지 이용 계획도에서 근본 공급은 S1 블록 같은 경우는 지금 보이시는 S1 블록의 장항 공공분양 주택으로 해가지고 공공분양이 지금 계획되어 있고요. 올 하반기에 B3 블록의 민간 분양이 계획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도 제가 소식 알게 되면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단지 배치도는 보시면 제 예상대로 거의 한 900세대가 되다 보니까 주출입구라든지 보조출입구로 해가지고 출입구를 2개를 놨고요. 저는 101동부터 총 동수는 14개 동, 114동으로 지금 배치를 했고요. 여기는 세대수가 좀 많습니다. 거의 한 900세대, 869세대 중에 근본 사전청약은 825세대가 지금 준비 중에 있고요. 분홍색이 59, 그 다음에 주황색이 84, 그 다음에 복층이 이제 보라색으로 되어 있는데 이 부분에 있어서 개인적으로 이제 이쪽으로 지금 되어 있는 게 이제 복층으로 되어 있는데 아마 복층은 상당히 경쟁이 셀 거라고 저는 예상합니다. 그러나 그래도 도전을 해보시는 것도 상당히 좋을 듯 하고요. 한강 조망을 여쭤보셨는데 108동과 111동 그리고 제가 생각했을 때 여기 102동 뭐 고층이라든지
이런 데서는 한강 조망이 나올 수 있을 것 같다는 말씀 다시 한번 드리고요. 106동 같은 경우에서도 물론 모든 방에서는 나오지 않겠지만 작은 방 같은 경우에서는 일부 한강 조망이 나올 것 같다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립니다. 평면도를 보면 말씀을 드리면 59 타입이 아니라 여기 거의 이제 84가 거의 주력이다 보니까 일단 59 타입 그래도 59 타입도 상당히 59 타입도 상당히 지금 많이 지금 분양을 갖다가 하진 않지만 그래도 95세대가 분양을 하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이제 또 59 타입을 또 원하시는 분들은 평면도를 갖다 또 보셔야 되니까 106동과 110동, 그다음에 114동, 102동에 지금 위치하고 있는데 여기는 좀 특이하게 침실과 거실을 갖다 약간 좀 분리시켜 놨어요. 그러다 보니까 기존에 거실이 중앙에 있다고 보시면 좋을 텐데 여기는 중앙에 침실 2와 3을 붙여놓고 그 다음에 어느 쪽 편에 거실과 주방을 갖다가 이렇게 놨습니다. 그래서 약간 변형된 판상형이다라고 제가 말씀을 좀 드리고 싶네요. 4베이로 지금 되어 있긴 한데 제 개인적인 생각은 중앙에 거실이 들어오는 게 더 좋을 듯한데 왜 이렇게 배치를 했는지는 모르겠네요. 아무튼 여기는 이제 현관 신발장도 상당히 크고요. 다용도실이 있으면서 다용도 공간, 주방을 갖다가 또 팬트리까지 같이 또 되어 있으면서 거실과 주방을 같이 또 해놨고요. 또 침실 2개를 같이 붙여놔서 침실 하나와 같이 이렇게 지금 되어 있는데 제 개인적으로 이 59 타입에 대한 생각은 각자의 생각이 좀 다르시겠지만 왜 이렇게 좀 했나 좀 아쉽습니다. 그래서 S5블럭과 S6블럭이 더 좋다라는 말씀을 좀 조심스럽게 드리고요. 84A 타입과 84B 타입 그리고 84C 타입 여기는 84D 타입까지 되어 있는데 제 개인적으로 장항지구의 84 타입은 정말 탐납니다. 그래서 감사스마일 생각은 아마 많은 사람들이 이 도면을 보고 평면도를 보고 장항지구를 많이 선택하지 않을까라는 제 개인적인 생각을 갖는데 일단 84A 타입부터 살펴드리면 84A 타입은 중앙에 주방 식당에 아일랜드 식탁이 지금 들어가 있으면서 거실과에서 맞통풍 구조로 지금 되어 있고 침실을 왼쪽에 침실 3으로 놓고요. 또 다용도 공간을 갖다 놨으면서 현관에 보시게 되면 현관 신발장과 그다음에 현관 팬트리 그리고 다용도실 그리고 안방 같은 경우에는 또 실외기실을 갖다 빼버리고 이걸 안방을 다 확장을 해버렸네요. 그래서 이런 부분도 방을 또 넓게 쓸 수 있다라는 또 좋은 점 그리고 파우더룸과 드레스룸도 디귿자로 해가지고 상당히 크게 드레스룸을 갖다 뺐다라는 84A 타입은 108동과 112동, 104동, 102동에 지금 위치하고 있고요. 남동과 남서로 지금 배치를 했습니다. 84B 타입은 통상 이제 타워형 구조로 많이 들어가는데 여기는 그렇게 하지 않았고요. 4베이로 동일하게 지금 84A 타입과 거의 비슷하게 지금 배치를 했는데 여기는 현관에 들어오면서 현관 팬트리를 상당히 크게 놓고요. 그다음 다용도실을 갖다가 연결될 수 있도록 현관에서 지나다닐 수 있도록 지금 되어 있고요. 이게 지충격 중흥 S클래스에 이렇게 좀 되어 있는데 이런 부분을 좀 약간 조금 못 받은 것 같고요. 여기는 지금 마통풍은 안 되는 것 같아요. 제가 보니까 주방창이 지금 막혀 있는데 여기 같은 경우는 주방창이 있는데 여기 주방창이 없네요. 이런 부분은 조금 그렇다라는 말씀 좀 드리는데 요즘에 이제 거의 공기 실내 순환 장치가 너무너무 잘 되어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도 상당히 좋을 듯 하고요. 84C 타입은 이제 타워형 구조로 좀 되어 있는데 보시게 되면 현관 들어오시게 되면 방 2개, 그 다음에 욕실, 그리고 다용도 공간 들어오면서 주방과 거실 그리고 안방 이렇게 되어 있는데 거의 여기는 지금 타워형 구조로 지금 84C 타입은 구성되어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84D 타입도 마찬가지로 여기는 변형된 이제 뭐 4베이로 지금 되어 있는데 그 59 타입과 비슷하게 지금 배치를 했는데 거실과 주방을 갖다 놓고 중앙에다가 침실 2, 3을 갖다 놨는데 제 개인적인 생각은 84D 타입은 그래도 선호도가 좀 떨어지지 않을까. 침실 1과 침실 2가 붙어 있는 게 물론 좋을 수도 있는데 이 부분에 있어서는 또 호불호가 좀 나뉘어져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있어서 어떻게 또 각자의 이런 부분은 판단의 몫으로 남겨놓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주방 옆쪽으로 해가지고 다용도실이라든지 주방 팬트리라든지 이런 건 상당히 잘 빠져 있고요. 그 다음에 이쪽으로 해서 수납 공간 같은데 이런 부분도 상당히 좋은데 이쪽은 다 벽으로 막혀져 있어서 어떻게 보면 이쪽으로만 또 창을 또 낼 수밖에 없기 때문에 여기는 102동과 104동에 지금 84D 타입이 되어 있고요. 가장 많이 관심을 갖고 계실 84T 타입 복층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면 정말 복층은 제가 생각했을 때 너무너무 좋다라는 말씀 드립니다. 하부층은 지금 보시면 테라스가 지금 되어 있고요. 침실과 거실, 그 다음에 주방으로 지금 되어 있으면서 그리고 현관 쪽으로 들어오시면 다용도 공간과 그 다음에 현관 신발장 그리고 또 팬트리까지 구성되어 있으면서 상당히
1층, 하부층 같은 경우에 다용도실도 상당히 많이 있고 수납 공간도 많이 있어서 너무너무 좋고요. 또 올라갈 수 있는 상부층으로 이제 계단으로 해서 올라가게 되면 알파룸과 그리고 침실, 그리고 침실이 2개가 되어 있어서 안방을 갖다가 상부층에 쓰게 되면 또 중앙에 이게 오픈되는 공간이 있다 보니까 상당히 또 개방감도 더 있을 것 같고, 정말 이런 설계가 앞으로도 많이 이루어졌으면 좋겠다는 제 개인적인 생각을 갖는데, 이게 공공분양에서 이런 것들이 지금 나왔다는 건 상당히 시사하는 바가 상당히 크다라는 말씀을 조심스럽게 드립니다. 그래서 84 T타입이 세대수가 그렇게 많지는 않은데 이번 사전청약 19세대가 지금 분양을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많은 분들이 아마 청약을 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갖고, 그래도 나는 한번 도전을 해보겠다고 하시는 분들은 장항지구 84 T타입 복층 한번 도전을 해보시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벌써 지금 시간 20분이 다 됐는데 그래도 이야기는 좀 드려야 될 상황이 있다 보니까 신혼희망타운에 대해 가지고 또 이야기를 좀 드려야 돼서 죄송한데 조금 더 이야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양 창릉 A4 신혼희망타운에 대해서 물을 한 잔만 마시고 이야기 드리겠습니다. 위치는 다들 아시겠지만 그래도 A4 블럭을 가장 저는 입지적으로 따졌을 때는 A4가 가장 좋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나 이제 다들 알고 계시겠지만 신혼희망타운이다 보니까 이제 안타깝게도 이제 세대수가 55로 통일되어 있습니다. 근데 지금 많은 분들이 여기가 상당히 땅이 크거든요. 보시면 아시겠지만 동도 401동부터 거의 415동까지 됩니다. 그래서 여기 출입구도 지금 2곳으로 되어 있는 걸 보시면서 여기가 상당히 크구나라고 아시겠죠? 근데 여기가 상당히 커요. 900세대가 지금 분양을 하는데 근본 사전청약은 572세대입니다. 그렇다 보면 앞으로 한 300세대, 328세대가 앞으로 본청약 때 남아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생각했을 때 55타입이긴 하지만 저는 55A, B, C 이 세 타입이 되어 있는데 신혼희망타운, 특히 이제 신혼부부, 예비 신혼부부들도 저는 조심스럽게 미래에는 아무도 알 수는 없지만 일단 보험을 갖다 들어놓는 차원에서 신혼희망타운의 5호 타입을 꼭 청약을 해서 당첨되면 꼭 가져가시라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립니다. 왜냐면 입지가 너무 좋아요. 입지가 거의 제가 생각했을 때 앞으로 이제 민간분양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이제 나오겠지만 창릉역, 예를 들어서 창릉 2역과 GTX-A 창릉역이 들어오는 데서 최단거리거든요. 어떻게 보면 그 원흥 동일 7단지보다 더 가깝다라고 저는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있어서 미래를 생각한다고 하면 저는 이게 뭐 많은 사람들이 할 수도 없고 신혼희망타운이다 보니까 신혼부부라든지 7년 이내 그리고 예비 신혼부부들까지는 청약이 가능한 걸로 제가 지금 알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있어서 묻지도 마시고 따지도 마시고 일단 신혼부부들께서는 꼭 청약을 하시라는 말씀을 다시 한번 강하게 드립니다. 일단 보시게 되면 55A 타입도 지금 방 3개까지는 안 되지만 알파룸으로 따지게 되면 방 3개인데 조금 아쉽습니다. 여기를 차라리 59 타입으로 해가지고 했었으면 더 좋았을 텐데라는 좀 아쉽긴 하지만 그래도 25평은 아니지만 23평 정도가 되어 있고 드레스룸도 상당히 크게 뺐고 그리고 발코니도 상당히 크게 빼서 생활하시고 거의 3인 가족이 생활하기엔 크게 힘들지 않고 그리고 신혼부부가 어린 자녀, 초등학생 자녀를 갖다가 성장할 때까지 한 10년 정도 여기에 있는다고 생각하면 충분히 좋다라고 말씀드리고요. 55A 타입 같은 경우는 포베이로 지금 뺐고요. 55B 타입 같은 경우에는 동일하게 55A 타입과 비슷하게 포베이로 좀 뺐는데 좌우가 좀 달라졌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일부 이런 현관 발코니라든지 이런 것들이 좀 약간 좀 작아지는 것 같은데 이런 부분은 참고하시면 되고요. C타입 같은 경우에는 약간 좀 다릅니다. 그래서 보시게 되면 C타입 같은 경우 현관에 들어오시게 되면 침실이 지금 2가 되어 있고 침실 1이 되어 있는데 중앙에 이제 알파룸이 되어 있는데 이걸 갖다가 가변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방 3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있어서 또 주방 발코니도 있고 거실도 있으면서 마통풍 구조에다가 또 드레스룸도 상당히 크면서 욕실까지 안방 욕실까지 되어 있고 여기는 안방 발코니를 갖다가 다 확장을 해버렸기 때문에 이런 부분도 참고하시면 실외기실을 또 뒤에다 다 빼놨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크게 문제가 없을 것 같고요. 그래서 개인적으로 55C 타입이 저는 마음에 드네요. 그래서 이런 부분도 참고하시면 되고요. 세대수는 55C 타입이 그렇게 많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407동에 하나만 있네요. 그래서 55A가 거의 주력이다 라고 보시면 되고요. 55A도 상당히 좋다라는 말씀 다시 한번 드리면서 사전희망타운에 관심 있으신 분들은 사전희망타운 꼭 청약을 넣으시라는 말씀을 다시 한번 제가
이야기를 드리면서 오늘 방송은 좀 다소 좀 길어졌는데 마무리를 짓도록 하겠습니다. 마무리를 짓기 전에 제가 오늘 시간이 되면 이 부분에 있어서 좀 이야기를 좀 드리려고 그랬는데 짧게 좀 말씀을 드리면 지금 오늘 제가 이야기 드렸던 S5 블럭과 S6 블럭, 여기 장항지구 안 나와 있는 장항지구 S1과 A4 블럭에 대해서 그냥 점수가 되든 안 되든 간에 제 방송 들으신 분들은 경험으로 한번 내가 사전 청약을 한번 해보겠다라고 생각을 하시고 하셔도 무방하다라는 말씀을 좀 강하게 드리고, 특히 A4 같은 경우에는 GTX역과 너무 가깝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있고, 지금 여기에 보면 민간 분양이라고 써져 있지 않습니까? 그 B1, 예를 들어 S9, 그 다음 B2, S3 이런 것들이 나와 있는데, 아마 사전청약을, 민간 사전청약을 아마 창릉도 올해 아마 진행할 듯 합니다. 그래서 그런 소식도 감사스마일이 인지하는 대로 제가 빨리빨리 이야기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난번에 댓글에 이주차 택지가 어디로 지금 가느냐 해서 여쭤보셨는데, GTX역 쪽으로 해가지고 용두동 가는 쪽으로 해가지고 아마 이 택지가 이렇게 지금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열병합과 폐기물 처리장은 기존에 있는 뭐 향동 쪽에 치우쳐졌던 걸 갖다 중앙으로 지금 옮겼습니다. 그래서 이주차 택지는 이쪽으로 들어간다는 말씀 다시 한번 드리고요. 그리고 공공분양도 많이 분양을 하지만 창릉은 민간 분양이 더 많다라는 말씀을 다시 한번 오늘 드리고요. 중앙에 이 별말 마을은 지금 3기 신도시 지구단위 계획에서 빠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그대로 존치가 될 것 같은데, 저는 이게 더 긍정적으로 저는 봅니다. 앞으로 이제 신도시 내에 또 이렇게 살고 계시는 분도 앞으로 이제 같이 공존해서 또 지낼 수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기 때문에 이런 부분도 상당히 좋다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리고요. 오늘 제가 어저께 이야기 드렸던 사항인데, 2022년 새로운 고향이 온다. 또 2022년 경인년, 죄송합니다. 이민년 한 해인데, 고양시 승격 30주년과 특례시 출범. 공교롭게도 올해 2022년이 고양시가 시로 승격이 되는 게 30주년 됐고, 또 고양 특례시가 되는 게 2022년 원년입니다. 그래서 아마 1월 13일 정도에 지금 특례시가 지금 되는 것 같은데, 아무튼 1월 중순쯤에 제가 이번 주 아니면 다음 주에 아마 특례시 관련해가지고 또 한번 이야기 드리고요. 2035년 고양시 도시 기본계획이 나왔는데, 이건 제가 내일 좀 정리를 해가지고, 이건 상당히 이야기할 거리가 많아요. 그래서 챕터별로 해가지고 제가 한번 이야기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다소 영상이 좀 길었는데, 감사스마일이 끝으로 이야기 드리고 싶은 거는, 창릉 3기 신도시든 장항지구든 또 공공분양이든 예를 들어서 민간분양이든 내 집 마련을 희망하시는 분들은 공부를 하셔야 되고, 어찌됐든 간에 공고가 입주자 모집 공고가 났기 때문에 되든 안 되든 간에 청약에 도전하시라는 말씀을 끝으로 드리면서 오늘 방송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신 애청자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